오늘 아침에도 그 작은 흰색 알약 드셨습니까?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내 혈관을 지켜줄 거라 믿고 의심 없이 드셨겠죠. 그런데 혹시 최근 들어 자꾸 깜빡깜빡해서 내가 치매인가 걱정하신 적 없으신가요? 이유 없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겪는 그 증상,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고지혈증 약, 스타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3분 진료 보기도 바쁜데 약이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을 멈추게 하고 멀쩡한 사람을 당뇨 환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복잡한 얘기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저 수치 떨어졌네요. 잘하셨습니다. 라는 칭찬 뒤에 내 몸이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콜레스테롤이 내 몸의 적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던 소방관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약 없이도 혈관을 청소하는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 내 몸을 지키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는 20년간 뇌건강과 약물 반응을 연구해온 김민준 박사입니다. 지난 20년간 3,000명이 넘는 시니어분들의 약물 부작용 사례를 추적하면서 특히 기억력 저하나 근육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 중 70% 이상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깜빡거림이 심해지고 온몸이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증상들이 약을 중단하면 상당 부분 회복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78세 할머니셨는데 3년 동안 스타틴을 드시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없어지셨습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온 줄 알고 요양원까지 알아보셨죠. 그런데 약을 끊고 석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손자, 손녀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시고 예전처럼 농담도 하시고 웃음도 되찾으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증상 중 상당 부분이 약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연구에 참여한 80대 어르신들 중 65%가 약을 줄이거나 끊고도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그 증상들,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70대, 80대 분들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혈관을 되찾으셨습니다. 하루 3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카톡으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가장 걱정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72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수님은 5년 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수치를 낮춰야 한다는 말에 그날부터 스타틴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다음 검사에서 수치가 뚝 떨어졌다고 칭찬도 들으셨죠. 그런데 1년쯤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고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깜빡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 이제 나도 치매가 오는구나 하고 겁이 났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져서 2층에 있는 화장실 가는 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하니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운동 좀 하라고만 했습니다. 박영수님의 부인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보, 당신 요즘 왜 이래?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아까 밥 먹었는데 또 먹자고 하고. 박영수님은 그 말이 너무 서러웠다고 합니다. 본인도 머릿속이 뿌옇고 생각이 안 나는데 가족들한테 핀잔만 듣는 게 속상하셨죠. 더 힘든 건 몸의 변화였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분인데
갑자기 무기력해지니까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산책이 낙이었는데 이제는 현관문 앞까지 나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하면 놀아주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속상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 운동 부족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근육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쳤습니다.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스타틴 부작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복용 중인 약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스타틴이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기와 스타틴 복용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일단 2주간 약을 중단하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근육통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2주 후에는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한 달 후 재방문하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어제 손자랑 공원에서 1시간 동안 놀았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물론 박영수님은 그 후 생활 습관도 열심히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현미밥에 채소 반찬을 드시고 식후에는 꼭 30분씩 걷습니다. 과자와 빵을 끊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십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손자를 업고 놀아줄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스타틴 부작용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약 복용 이력을 자세히 들어보고 일단 약을 중단해 보자고 권유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을 끊고 2주 정도 지나자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근육통이 많이 줄어들었고 3개월 후에는 예전처럼 손자 이름도 잘 기억나고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박영수님은 식습관을 바꾸고 매일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약 없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적정 범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꼭 봐주세요. 뒤에 나올 마지막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챕터 4에서 말씀드릴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타틴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벌이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콜레스테롤은 우리 뇌세포를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콜레스테롤의 25%가 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연결 부위 모든 곳에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타틴이 들어오면 이 콜레스테롤 생산이 억지로 막힙니다. 뇌세포들이 제대로 된 재료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서울대학교 뇌과학연구소의 15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스타틴을 5년 이상 복용한 70대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복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40%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4세 이정희님은 스타틴을 복용한 지 8개월 만에 손자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치매가 온 줄 알고 걱정하다가 약을 중단한 후 3주 만에 기억력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요즘 깜빡거림이 심하다면 복용 중인 약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약속을 자주 잊으시나요? 두 번째는 근육입니다. 스타틴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근육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심장도 근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타틴을 먹으면 온몸의 근육에서 통증과 무력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병뚜껑을 여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근육이 녹아내리는 횡문근육해증이라는 무서운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연구팀이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0년 추적 조사에서 스타틴 복용자 중 약 30%가 근육통을 경험했고, 이 중 15%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69세 김순자님은 스타틴을 먹기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약을 끊고 코큐텐을 보충한 후 한 달 만에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유 없이 근육이 아프다면 약 때문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더 걱정스러운 건 심장 근육입니다. 혈관을 지키려고 먹는 약이 심장 근육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혈당 문제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스타틴을 복용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과 고령자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혈관을 지키려고 약을 먹었는데 당뇨병에 걸리면 오히려 혈관이 더 망가집니다. 당뇨는 혈관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니까요.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대규모 연구에서 스타틴을 복용한 여성의 경우 당뇨 발생 위험이 4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세 박미숙님은 스타틴을 2년간 복용한 후 공복 혈당이 126으로 올라가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는 혈당이 정상이었는데 말이죠. 약을 중단하고 식단을 바꾼 후 6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마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스타틴을 먹은 후 혈당이 올라가진 않았나요? 네 번째는 에너지 고갈입니다. 스타틴이 생산 라인을 막으면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코큐텐이라는 물질도 같이 안 만들어집니다. 코큐텐은 우리 세포의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물질이 바로 코큐텐입니다. 코큐텐이 부족하면 우리 세포들은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가 됩니다.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니까 온갖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성 피로, 무기력함, 집중력 저하가 모두 세포의 에너지 부족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스타틴 복용자의 코큐텐 수치는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40% 낮았습니다. 78세 최영수님은 스타틴을 먹고 1년 후부터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쓰러질 것처럼 무기력해졌습니다. 코큐텐 100mg를 매일 보충한 후 3주 만에 에너지가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심장은 쉬지 않고 뛰어야 하니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코큐텐이 부족하면 심장이 제대로 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는 호르몬 교란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생산을 막으면 호르몬 생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져서 활력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연구소의 5년 추적 연구에서 스타틴을 복용한 70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3세 김철수님은 스타틴 복용 후 기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 하단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을 조절하고 운동을 병행한 후 호르몬 수치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를 낮추려다 생기는 일입니다. 과연 수치 하나를 위해 이런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빵, 과자, 음료수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활성산소가 마구 만들어지고 이게 혈관을 공격합니다. 대신 채소, 통곡물, 좋은 기름,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아보카도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아침에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고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혈관 부담이 줄어듭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 한 줌을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식습관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은 다음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혈관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잘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벽이 튼튼해지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약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효과들입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동안 동네 한 바퀴 걷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버스 안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도 좋습니다. 특히 식후에 10분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실내 자전거나 수영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운동과 관련해서는 근력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팔굽혀펴기가 힘들면 벽에 대고 하는 벽 푸시업부터 시작하세요. 스쿼트도 좋습니다.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10번씩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강해집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혈당 조절도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염증을 제거합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이 잘 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도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높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하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를 10번 반복하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기, 손자와 놀아주기, 반려동물과 시간 보내기도 좋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즐거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다섯 번째는 환경 독소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독소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살충제, 중금속, 미세먼지 등이 혈관 염증을 일으킵니다. 가능한 한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고 플라스틱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하세요.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울 때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나 도자기 그릇을 쓰세요. 생수는 페트병보다 유리병에 담긴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서 드세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세요. 환기는 미세먼지가 적은 시간대에 하루 3번 10분씩 하는 게 좋습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3개월 후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콜레스테롤이 나쁜 놈이라고 배웠습니다. 수치를 낮추면 건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지키려는 소방관이었고 진짜 범인은 혈관의 염증이었습니다. 약으로 억지로 수치만 낮추면 뇌가 망가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식습관을 바꾸고 매일 걷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혈관의 염증이 줄어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됩니다.
약 없이도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 후 30분만 걸어보세요. 동네 한 바퀴면 됩니다. 그리고 빵과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드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립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닙니다. 수치는 좋아졌는데 매일 피곤하고 근육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그게 진짜 건강일까요? 우리 몸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전체가 균형을 이루어야 진짜 건강입니다. 그리고 내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의사가 수치가 좋다고 해도 내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의 주인입니다.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